경희의 제안을 듣고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부부끼리만 한다고 했어요. 같은 방에서 4명이 동시에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걸 생각하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을까요? 석 달 전. 아니, 넉 달은 지났을 거예요. 그것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나는 이대로 말라가는 게 싫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경희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부탁 못해. 유미니까 부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 4명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60을 넘긴 우리 부부가 어떻게 같은 방에서 친구 부부와 금단의 밤을 보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유미. 61살입니다. 오랫동안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어요. 남편 민수와는 결혼한 지 32년이 됐습니다. 딸도 이미 독립했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만 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둘이 있다는 느낌은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젯밤도 늦게 들어와서 내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사라졌어요. 침실을 나눈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할 만큼 우리 사이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날 아침도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빨래를 널면서 가슴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딸을 위해서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고 저녁을 만들고 조용히 치우는 매일.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존재를 신경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건 석 달 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의무 같은 시간이었고 5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남편은 등을 돌리고 바로 잠들어 버렸고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정말 이게 전부인 걸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텅 빈 느낌만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오후, 저는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가는 도예 교실 날이었고 거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경희를 만났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절친이에요. 유미야, 오늘 안색이 안 좋네. 걱정스럽게 들여다보는 경희에게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또 민수 씨랑 뭐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대화조차 거의 없으니까. 경희의 한숨이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밝고 사교적이고 항상 예쁜 옷을 입는 경희. 그런데 그날은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있잖아, 유미야. 응, 너 남편이랑은 만족하고 있어? 그 순간 가슴이 세게 조여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족은커녕 아무것도 없어. 경희는 웃지 못하고 쓸쓸함 같은 슬픔을 띤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반대야. 상철이는 69살인데도 아직 괜찮거든. 그런데 내가 요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철이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고
무서워. 이대로 가면 정말 밖에 여자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 경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잃을까봐 두려운 게 더 깊다는 걸 절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생각해. 이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끝나는 건가 하고.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둘이 마주 보며 쓸쓸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있잖아. 유미야. 우리 아직 여자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이미 60 넘었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은 아직 젊은 걸. 경희의 눈빛은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어딘가 절실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 속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침실에 없었고 거실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혼자 욕조에 몸을 담그며 경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여자. 욕조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주름도 늘었고 체형도 완전히 무너졌고 젊음이라는 단어와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손길을 받고 싶다. 체온을 느끼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런 당연한 욕구가 아직 제대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옆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5년 전까지는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지금은 이렇게 멀어요.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젊었을 때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열정을 느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그 바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질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문화센터에서 경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평소처럼 카페로 향했어요. 그날 경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커피잔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경희는 몇 번이나 말을 찾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경희야. 무슨 일 있어? 내 물음에 경희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어요. 시선이 잠깐 흔들리더니 그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미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좀 이상한 얘긴데. 경희는 양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등에 얇게 떠오른 혈관이 보였어요. 우리 나이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줄래? 물론이지. 경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깨가 오르락내리락 했고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얘기 기억나? 부부 사이의 거리, 식어버린 관계, 닿지 않는 일상들. 그날 밤의 기억이 가슴에 되살아났어요. 생각했어. 경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말라가는 건 싫다고. 목구멍 깊은 곳이 따뜻하게 뜨거워졌어요. 나도 똑같이 생각했거든. 경희는 한 번 말을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러고는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앉았어요. 그 눈동자에는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부끼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니? 경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볼에 붉은기가 올랐습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지금 소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내 명의서 같은 방에 있는 거.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근데 상대는 바꾸지 않아. 각자 배우자 하고만. 피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타올랐습니다. 그냥 같은 장소에서. 경희의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컵 안에서 커피가 식어가고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경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진심이야?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런데 확실하게. 처음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경희의 목소리에 조용한 결연함이 담겼어요. 근데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싫어. 상철이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에 대한 애정.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상철이를 잃고 싶지 않아. 경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는 싫어. 계기만 있으면 다시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경희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떨리는 그 손을. 다른 사람한테는 못 말해. 경희가 내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유미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 50년이잖아. 우리. 따뜻했어요. 경희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생각해봐. 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금방이 아니어도 돼. 카페를 나와서 혼자 걸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즉시 거절해야 해요.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왜인지 싫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상가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나는 뭘 상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내 명의 같은 방에, 희미한 조명 아래, 겹쳐지는 숨소리, 누군가의 시선. 가슴 속 깊은 곳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드물게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어요. 신발 벗는 소리, 거실을 걷는 발소리. 전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먹는 동안 남편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젓가락을 든 손, 씹고 삼키는 턱의 움직임. 3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오늘 밤은 처음 만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희미한 불안이 스쳤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무겁고 숨 막히는 침묵. 요즘 거리감이 느껴져서. 또다시 침묵. 나도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같은 걸 느끼고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희의 제안을 꺼냈어요. 말을 골라가며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물음에 남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 되물음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이 말랐어요. 근데 바로 싫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남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싫어. 나한테는 유미 하나면 돼. 그 손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도 당신만 있으면 돼요. 오랜만에 잡아본 남편의 손.
거칠었지만 커다란 손. 이 손에 얼마나 많이 의지했었는지. 한 번만 해볼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불안을 입 밖에 냈고 기대도 숨기지 않았어요. 규칙을 정했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시도해보자. 다음 날 아침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경희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만이야. 전화 너머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근데 약속해.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는 거야. 당연하지. 경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우자 말고는 절대. 당연하잖아. 2주 뒤 토요일. 가평 별장. 날짜와 장소가 정해진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촉촉했습니다. 입술이 작게 떨렸어요. 이게 61살의 나. 지금 무엇을 시작하려는 걸까? 불안과 기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아니,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우리 인생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결정이 얼마나 깊게 우리를 바꿔놓을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었는지도. 약속 날까지 2주는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틈이 생길 때마다 같은 장면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재생됐어요. 별장 2층. 나란히 놓인 2개의 침대. 내 명만의 조용한 공간. 그 상상만으로도 뜨거워지고 가슴은 불안과 설렘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남편이 매 방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유미, 들어가도 돼. 남편은 어색한 몸짓으로 침대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쌌습니다. 토요일 일 계속 생각했어. 나도요. 솔직히 불안해. 근데 조금은 기대도 돼.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따뜻해졌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은 그냥 손을 잡고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뿐인데도 오래 벌어져 있던 거리에 살며시 다리가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 경희에게서도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있잖아. 긴장돼. 당연하지. 나는 말이야.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 60 넘은 우리가 그런 얘기로 웃다니. 우스운데도 그때 풀어지는 긴장이 반가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옷을 갈아입었다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결국 심플한 원피스로 정했어요. 정말로 가는 거구나. 오후 3시. 남편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 풍경은 그냥 흘러가기만 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이 스칠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당신은요? 무서워. 근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끝나는 게 더 무서워. 그 말에 가슴 속 망설임이 슬며시 녹아내렸어요. 갑시다. 저녁 무렵 별장에 도착하자 경희와 상철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호화로운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긴장 때문에 젓가락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경희가 깊은 숨을 들이쉰
다음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 짧은 침묵.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경희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어서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유미 마음에 맞출게. 가슴 속의 작은 떨림이 지나갔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네 명이서 계단을 올라가 2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부드러운 조명에 비친 두 개의 침대가 조용히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방에 발을 들인 순간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경희 부부는 한쪽 침대에, 나와 남편은 다른 쪽 침대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 4명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겹쳐졌어요. 그때 남편이 살짝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서 가슴 속으로 천천히 퍼졌어요. 경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그게 신호였어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개의 침대에 앉은 채 4명은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조명만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 고동이 귓가에서 울려서 크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살짝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희미한 기척이 전해져 왔어요. 경희와 상철이 살며시 서로를 마주 보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가볍게 내 턱에 손을 대고 얼굴을 돌렸어요. 유미야. 그 목소리에는 오래 닫혀있던 다정함이 배어 있었어요. 남편의 입술이 천천히 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에 떨어진 순간 옆에서 작은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가 조금 가라앉는 소리, 조심스러운 숨. 그 울림이 방 전체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 열기가 천천히 번졌어요. 남편의 망설임도 조금씩 옅어지는 게 전해졌습니다. 당신. 말이 되지 않는 숨이 살며시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나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남편의 옆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옆 침대에서 깊게 숨 들이쉬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게 경희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신기한 건 수치심보다 평온함이 더 컸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4명 모두 배우자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마음을 조용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머리카락에 닿아서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아, 예뻐.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 침대의 소리는 점점 짙어지고 깊은 호흡과 약간의 흔들림이 겹쳐졌어요. 그 울림 속에서 우리도 천천히 서로의 온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2 침대에서 생겨나는 소리가 하나의 리듬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정신 차리니 방은 다시 고요함에 감싸여 있었어요. 4명 모두 각자의 침대에 누워서 한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숨소리만 조용히 겹쳐졌어요. 남편이 살며시 내 손을 쥐었습니다. 부드러운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어요.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뭔가가 변했다고. 부부로서의 우리에게. 그리고 경희 부부와의 사이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조용한 연결고리가 생겨났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작은 유대가 그날 밤 살며시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옆에서 남편이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5년 만이어서
가슴속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난밤 일이 조용히 되살아났어요. 꿈 같기도 했지만 몸에 남은 여운이 그게 확실히 현실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경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경희와 상철이 편안한 미소로 반겨줬어요. 네 명이 둘러앉은 아침 식사는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공기가 어딘가 가벼웠어요. 설명할 필요 없는 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있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젯밤이 어떻게 생각해? 신기했어요. 부끄러워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나도 그래. 오히려 당신이 전보다 더 가까이 느껴졌어. 그 말에 가슴속이 포근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 관계는 조용히 변했어요. 남편은 전보다 자주 나를 만지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 다정함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살짝 안아주거나 밤에는 TV 보면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침실도 다시 하나가 됐고 관계를 갖는 횟수도 놀랄 만큼 늘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부드러웠고 어딘가 젊음을 되찾은 것 같기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어. 뭐요? 유미가 아직도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걸. 그 말 한마디에 볼이 뜨거워지고 시선을 내렸어요. 그 얼마 뒤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야, 우리 집도 엄청 변했어. 어떻게? 상철이가 다시 나를 원해주는 거야. 그날 밤 이후로 나도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게 됐고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어. 우리도 똑같아. 정말 신기하지. 그런 걸 했는데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다니. 그런 대화 끝에 경희가 조금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있잖아. 다음에도 괜찮을까? 망설임이 있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했지만 한 번 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한 달 뒤 우리는 다시 가평으로 향했어요. 전보다 차분했고 가슴 속에는 조용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명의 시간은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흘렀고 그 어떤 불편함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네 명이 편안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면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네. 이렇게 비밀의 시간은 정기적인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만 계속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이상해. 왜? 뭐랄까,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아빠랑도 사이가 좋아진 것 같고 딸의 똑바른 시선이 가슴에 찔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랑 화해했을 뿐이야. 그 순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우리 잘못된 거 하는 걸까?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우리 관계는 좋아졌고 그렇긴 한데 찜찜한 마음은 있지만 후회는 안 해. 나도 똑같았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밀의 시간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그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의 비밀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즐거움이 됐습니다. 부부 관계도 안정을 되찾았고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작은 위화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딸 친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크게 흔들리고 대답하기가 난처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심장 박동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딸이 우리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기척을 알아채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속에서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딸 친구 만났는데 내가 요즘 달라 보인대요. 남편이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야, 이번 주말은 어때? 망설이며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온다. 그 현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알았어. 갈게. 10월 말 3번째로 별장을 향했습니다. 단풍이 산 전체를 물들이고 있어서 아름다움 속에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별장에 도착하니 평소처럼 경희가 반겨줬지만 그 미소 뒤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4명 모두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경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유대가 있는데도 끝은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2층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살며시 나를 끌어안았어요. 유미야, 고마워. 가슴 속이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옆 침대에서도 경희와 상철이 조용히 서로 기대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시간은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매 명의 움직임은 천천히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을 나서기 전에 매 명이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무도 웃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확실한 결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야? 딸은 가평 근처에 와 있다고 했어요. 피가 쑥 빠져나갔습니다. 아까 엄마 차 같은 게 지나가는 거 본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설마 하는 우영. 어쩌면 전부 들켰을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불안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딸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어. 확실하게. 혼자 있게 된 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 다친다. 하지만 그 시간을 놓는 것도 괴로워.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뭔가가 조용히 뜻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예감만이 가슴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 보내는 시선이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미야, 다음엔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근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렇네요. 그 후 남편과도 얘기했어요. 밤늦게 거실에서 둘이서. 유미야, 이 3달 동안 일을 어떻게 생각해?
후회는 안 해요. 나도 그래. 남편이 살며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어. 그건 확실해. 가슴 속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딸 생각이 나요. 그렇지. 남편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 저도요. 하지만 하나만은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날 혼자 공원을 걸었어요. 가을 끝,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조용한 시간을 감쌌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을 이어갔어요. 자극을 원했던 걸까? 쾌락이 필요했던 걸까? 답은 달랐습니다. 내가 바랐던 건 살아있다는 실감이었어요. 여자로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닿고 싶고, 여자로서. 그 바람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다시 태어났고, 지금은 매일같이 손을 잡고 말을 나눠요. 경희와의 사이에도 깊은 유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충분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미야, 지금 괜찮아? 괜찮아. 나 결정했어. 이제 그만두려고. 의외의 말이었어요. 왜? 상철이랑 얘기했어. 우리가 바랐던 건 이미 충분히 손에 넣었다고. 더 계속하면 잃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경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딘가 맑았어요. 조금 생각하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그래. 그럼 이제 끝이네. 근데 말이야. 경희야. 후회는 안 해. 나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속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끝을 정했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평온이 퍼져나갔어요. 제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희 씨한테 연락 왔구나. 네. 끝내기로 했대요. 남편이 천천히 나를 안아줬어요. 유미야, 고마워. 저야말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네. 그날 밤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날에 대해, 딸의 미래에 대해, 석탈의 비밀에 대해. 그 경험이 우리를 바꿨어. 정말 그래요. 다시는 안 할 거야. 근데 후회는 없어. 저도요. 창밖에는 조용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별장에서 봤던 밤하늘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있어요. 남편 옆에.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 아빠랑도 사이가 좋아진 것 같고. 아빠랑 다시 잘 맞게 됐어. 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캐지 않았어요.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를 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조용히 행복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전보다 깊고 따뜻해졌어요. 경희와도 변함없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 석 달은 내 인생을 크게 바꿨습니다.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60이 넘어도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사랑받고 있다. 아직 여자로 있을 수 있다.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걸어갈 거예요. 조용하고 평범한 날들을 소중히 하면서. 그리고 그 별이 빛나던 밤을 나는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네 명만의 조용하고 특별한 비밀로서.